자, 제 막내 오늘 제 막내가까지만 하고 마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제 막내가 제목부터 봅시다. 막내 매자가 무슨 매자? 누이 매자지. 누이를 잃어버린 아픔에 대해서 제의를 표하는 노래다. 이 제자는 제사할 때 제자지. 우리 추모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례식에서 그런 개념이야. 됐습니까? 그럼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뭐의 이야기 시작하자는 누구를 상실했어? 자기의 누이를 상실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 그럼 제목 보자마자 알 수 있겠네요. 주제의식이. 됐습니까? 죽은 누이가 어떻게 하길 바래? 지옥 가길 바랄까? 천당에 가길 바랄까? 천당에 가길 바라겠지. 근데 천당이라는 개념은 불교적 개념이야? 기독교적 개념이야? 기독교적 개념이지. 신라시대 때 기독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는 천당 가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뭐 명복을 빈다, 끊임없는 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는 어떤 사상이야? 윤회 사상이지.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사람을 태어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개념처럼 제 막내가에서는 죽은 의의 명복을 비는 기원하는 이런 형태가 주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밑에 월명사라고 되어 있다. 월명사는 누굴까라고 하면 신라시대 최고의 향가를 짓던 시인이, 그 당시 시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동시에 스님이기도 하고. 됐습니까? 스님들이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 됐습니까? 자, 근데 특이하게 오른쪽에 김완진 해독이라고 되어 있지. 특이하죠? 해독이란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순수히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토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에 대한 한글 토대 두 가지가 있죠. 실제로 처음에 제 막내가 발견이 되었을 때 한글로 되어 있었을까? 한자로 되어 있었을까? 한자로만 되어 있었을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이걸 읽어봤더니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제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선생님 한자를 잘 모르지만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생자가 무슨 생자야? 날 생자고, 사자는 죽을 사자야. 로자는 길 로자야. 은자는 은자는 한자 배웠잖아. 한문 배웠잖아. 무슨 은자? 숨을 은자지. 그럼 이걸 해석하면 생과 사, 태어나는 것과 죽음은 길 위에 숨어있네? 이 뜻이야? 숨어있다? 이게 갑자기 숨어있다, 숨어른 자가 왜 들어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김환진이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초기 국문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부터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해석을 했어. 이 은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은자는 숨을 은자, 뜻이 숨다라는 개념이고 소리는 은이잖아. 소리와 뜻 중에 뜻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리만 갖고 와야 돼. 숨을 은자야, 은.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 적혀 있어? 읽어봅시다. 생사 길 은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선생님 앞에 길로자에서 이번에도 소리를 갖고 오면 로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길에서는 길로자에서 뭘 갖고 왔어? 뜻을 갖고 왔지. 맞아 아니야? 아, 이게 바로 뭐다? 향찰, 이두향찰이야. 이두향찰. 한자어는 뜻글자잖아. 그래서 뜻을 갖고 오거나 어떨 때는 소리만 갖고 온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이번에 수능에 나와도 저는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야. 언어 매체에서 나오면 무조건 3등 자리야. 향찰이 어떻게 이걸 차자식 표기, 뭔가 빌려와서 쓰는 건데, 차자라는 게 차자가 빌릴 차자거든. 이걸 차자식 표기에서 뭘 빌렸는지 알아내는 것.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돼서? 지금 다시 봅시다. 앞에 왼쪽 한자어에 로자, 생사로은인데 로자 위에다가 길로자라고 적어놔라. 로자가 무슨 로자라고? 길로자야. 정신 차리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길로자야. 그리고 오른쪽엔 숨은 자야. 적었습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생사 길은이라고 해서 길과 은으로 연결시켜서 길로자는 뭘 갖고 왔어?
길로자는 뭘 갖고 왔다? 그렇지. 길 로자에서는 뜻을 차용이라고 하면 되고, 숨을 은자에서는 이번엔 뭘 갖고 왔다? 그렇지. 소리. 다른 말로는 음이라고 합니다. 음을 차용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일원화되어 있는 무언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어 뜻만 가져오고, 어떤 경우에서는 소리만 갖고 와서 그걸 우리식 언어에 맞도록 활용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기존의 한자어의 사용 방법과 같아달라. 한자어의 사용 방법과 다르죠? 다르죠? 다르다라는 건 뭘 뜻해? 아까 얘기했던 자주적인, 독립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중국과 우리는 달라. 우리가 문자 체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빌려 쓰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자주성과 독자성을 반영시킬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차자식 표기, 다른 말로 이두향찰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잠 좀 깨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에 나오면 무조건 3점짜리로 나옵니다. 됐죠? 근데 아직까지 이두식, 향차식 표기가 아직까지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밑에 이제는 어떤 형태로 가져오는지만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오른쪽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갈 겁니다. 생사길은 여기에 있음에 뭐 묻거리고, 여기서 말한 얘 있으면 얘는 여기겠지.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 말한 여기는 어딜 뜻할까? 여기는 어딜 뜻해? 이승이지.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 저기 멀리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있음에라고 할 때 여기는 어딜 뜻해? 이승을 뜻하겠지. 맞지 않냐? 맞아요. 생사 갈림길에서 이승에서 갈림길이 생기잖아. 저 승우 넘어가서 갈림길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이승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 절로 가는 거잖아. 맞지 않냐? 내가 번지 점프를 할 건데 줄을 안 매고 뛰어내렸어. 그럼 갈림길이지. 그 갈림길에서 잘못하면 어디로 가? 쭉 죽지. 저기 멀리 가는 거잖아. 맞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는 이승을 뜻한다. 그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자기 스스로 얘기해, 아니면 누이를 다 말할까? 누이를 의미하겠지. 나 동그라미 죽은 누이를 뜻한다. 됐습니까?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해.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한 달 뒤에 내가 죽을 거야. 그럼 한 달 동안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 이별할 준비를 하겠지. 더 안타까운 건 이별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만약에 가버리게 된다면 안타까움이 더 배가가 되겠죠. 맞아 않냐? 근데 이 누이는 그러면 어떻게? 오랜 지병을 앓다가 이별의 순간을 맞이한 거야? 아니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야?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뭘 더 느껴?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못다 이루고 갑니까? 거기 밑줄 치고 적어놔라.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남.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행부터 4행이야. 1행부터 4행 4줄에 대한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 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5행부터 어느 가을, 가을 밑줄, 홍래야,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야? 정답이 없어. 각자 가을하면 뭐가 떠올라? 선선하고 또 벼가 익어가고 곡식도 여물고 뭔가 풍요를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가을은 또 뭘 또 나타내? 초록색 잎이 갈색으로 바뀌어 떨어지기 시작하지. 뭔가 떨어진다라는 개념, 하강한다라는 하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계절이야.
하강한다라는 거는 뭔가 생성된다는 개념에 가까워 소멸된다는 개념이죠. 소멸의 개념에 가깝죠.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적어놔라. 하강적 이미지 플러스 소멸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계절적 시연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른 바람. 바람이 때에 맞게 부르는데 갑자기 이르게 부른 거야. 이르게 불렀어. 그럼 이른 바람이라는 개념은 계절에 맞게 바람이 불어야되는데 갑자기 빠르게 불어닥친 거야. 그럼 이건 또 뭘 뜻해?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지.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 됐습니까? 지훈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걸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해? 급사 말고. 뜻은 뭔가 절단된 거야. 절. 그게 요절이라고 얘기하죠. 요절할 때 요자가 무슨 요자야? 요절할 때 요자가 무슨 요자야? 너희 벨트 사실 벨트를 한자어로 뭐라고 해? 허리띠는 한글이잖아. 요대라고 안 해? 처음 들어봐 요대? 네. 복대처럼 차는 걸 대자로 얘기하고 요자가 허리 요자야. 그래서 요통 들어봤어? 요통? 요자가 허리 요자입니다. 갑자기 허리가 중간이죠. 갑자기 중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야. 요절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야 될 게 101살부터 뭐 100살이라 하면 중간에 갑자기 끊어져 버리는 거. 절자는 끊어진 마디 절자야. 요절이란 갑자기 죽었다라는 걸 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휘 책 읽으세요. 알았죠? 나중에 고전소설 너희가 어려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휘가 안 되면 힘들어. 알았지? 혹시 규중치루쟁롱기라는 작품 아는 사람? 열심히 하세요. 거기 보면 세요할미라고 나오는데 세요할미 요자가 또 허리 요자야. 갈게. 자, 여기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고 돼 있지. 처럼이 뭐야? 처럼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지, 지규법이네. 떨어질 잎처럼. 근데 떨어질 잎이지. 그럼 잎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잎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보조관념이지. 그러면 잎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야? 원관념은 뭐야? 누이죠. 떨어진 잎이기 때문에 죽은 누이를 떨어진 잎에다 비유하고 있는 지규법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밑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 저 한 가지 나뭇잎 보면 하나의 나뭇잎이 가지 끝에 달려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의 가지 끝에 나뭇잎 하나만 달려 있어? 여러 가지가 다 달려 있어? 여러 가지가 다 달려 있죠. 그러면 그 모태가 되는 가지는 뭘 뜻해?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뿌리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하나의 가지에서 나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가지는 뭘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을 나타내는 거지. 국내야? 맞아. 그래서 하나의 가지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에 밑을 주고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의 뿌리,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사용된 표현법은 뭐야? 하나의 가지는 하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은유법이네. 그럼 이 작품 특이하게 지규법, 은유법 두 가지가 다 사용됐네요. 됐습니까? 지규법, 은유법 두 가지 다 사용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뿌리가 태어나서 누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 밑에 하나의 여기서 출발하는 출발지는 알겠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인생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지. 그래서 이거를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행부터 8행까지 4줄을 묶어놓고 옆에다 적어놔라.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 무상의 인정. 인생 무상 이라고 해놔라.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 무상. 5행과 8행을 묶어놓고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 무상. 앞에 주제의식과 뒤에 주제의식이 같아달라. 조금씩 달라지지? 맞아 아니야? 자 근데 그 밑에 아라고 되어있지. 동그라미 아가 뭐야? 그렇지.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아니야. 미안하다. 낙구다 낙구. 아주 중요하다. 낙구는 빨간색 볼펜으로 별표. 낙구 아주 중요하다. 별표. 그리고 밑에다가 쭉 하색들 끄집어내서 두 개를 적을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자, 좀 표현이 어려운데 19채 향가 적으라고. 19채 향가. 19채 향가 가르고 사내가라고 합니다. 사내가 19채 향가를 또 다른 말로 사내가라고 합니다. 19채라는 것은 10줄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19채 향가 사내가의 형식적 특징이야. 형식적 특징. 낙구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19채 향가 사내가의 형식적 특징이야. 됐습니까? 소승아 잠 좀 깨라. 알았지? 별로 보기 안 좋아. 자, 그 밑에 두 번째 하나 더 적어야 됩니다. 자,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시상이라는 건 시가 흘러가는 그 흐름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야. 앞에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인생 무상하다, 좀 더덥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그 흐름이 아라는 낙구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낙구는 일종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도 추가로 적어 넣어도 됩니다. 감정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앞에 느꼈던 펼쳐놓았던 감정을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감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홍래야. 낙구가 뭐야? 네가 썼던 거 한 줄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9채 향과 또는 사내가의 형식적 특징이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감정을 집약적으로 그렇지. 그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앞에 잠깐 봅시다. 그 이후부터 다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고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채가 있어. 4구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8구체로 늘어났다가 나중에 19채에서 완성이 돼요. 됐습니까? 향가에 대한 특징, 향가에 대한 갈래에서 특징은 다음에 이거 향가를 누군가가 설명할 겁니다. 그때 그 애들이 과제로 내줄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오늘은 낙구에 대한 특징, 그리고 아까 차자식 표기에 대한 특징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되고 쟁망민가에 대한 주제의식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